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일단 저의 방송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도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요. 뭐 탑4 경기들은 대부분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휴방을 할 시에도 이제 멤버십 통해서 또 자료들은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늘 총 8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면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멘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랑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어제 우치되면서 그냥 연기됐거든요. 선발도 어제랑 그대로입니다. 고영표랑 코디 폰세랑 그대로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 양 팀의 흐름은 많이 달라요. KT가 최근 4연패, 하나가 최근 4연승입니다. 4연승 구간에서 폰세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5연승까지 충분히 욕심이 나거든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일단 이 폰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1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싱커, 커터, 커브, 뭐 체인저까지 빠른 구속, 강한 구위, 이제 로우존을 또 잘 공략해내면서 땅볼 유도 능력까지 이닝 대비했을 때 압도적인 정타에 대한 억제라든지 삼진 비율, 볼넷에 대한 비율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많은 주제를 내보내지 않고 있고요. ERA 자체도 1점 중반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즌 KT 상대로도 총 5게임 나와서 4승 챙겨갔고요. 29이닝 동안 3자책 0.93의 ERA 굉장히 강했었던 기억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폰세가 최소한 뭐 6회, 7회까지는 가져가면서 이 실점 이하로 끊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대값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 선발은 고영표가 등판합니다. 이제 언더스로라는 또 특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완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언. 뭐 최근에 좀 체인지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가 낮게 잘 들어가야 돼줘야 되는데 그 비율보다는 좀 실투라든지 가운데로 몰리는 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빈도수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경기력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게다가 이번 시즌 하나는 또 타선에서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한 언더 만났을 때 팀 OPS가 0.851 리그 전체 1위 가장 강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4리까지 찍혀주는 데다가 홈런도 6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7.6득점씩 너무나도 또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고영표의 반등 가능성을 봐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KT가 직전 LG전에서도 뭐 원상현이라든지 손동현, 주건, 뭐 최동환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실점이 있었거든요. 핵심 코어들이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구간 최근 5경기 KT 같은 경우에는 20.2이닝 동안 8.71의 ERA를 기록하면서 평균 7.87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건이 역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 하나가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발 싸움에서 하나가 마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 넘어가면은 더욱더 벌어질 수 있는 경기 정도 봐줄 수 있도록 할 거고 하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기아랑 N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NC. 자, 이 매치업은 리그 7위, 8위 싸움이죠. 리그 7위, 8위 싸움인데 NC가 지금 7위, 기아가 8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거병 주민. 뭐 최소한 이제 5할 승률 정도는 돼야지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롯데가 딱 5할로 5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진이 마이너스 7에다가 지금 뭐 7 맞죠? 8인가? 8, 9. 8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NC 같은 경우에도 마진이 마이너스 4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기아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7번의 경기에서 139이닝 동안 1.49의 WHP와 4.73의 ERA.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냉정하게 퀄스 정도도 찍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좀 아쉽거든요. 게다가 지금 8월 후반부터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2.1이닝 동안 16자책 ERA로 환산한다면은 6.45가 찍혀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NC가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또 강점이 뭐죠? 좌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758. 이거 전체 2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롯데 상대로 탈탈탈탈 털리고 온 건 사실이지만 타격의 사이클 자체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선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성에서 강점을 가져가는 양현종이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NC의 타선은 터져줄 가능성이 높다. 김노곤에게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NC의 선발은 김노건입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우타자 상대 브레이킹볼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2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타에 대한 허용률도 조금 높다 보니까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WHP가 1.81에다가 ERA가 6.9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하나의 약점이 뭐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어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지금 9경기 나와서 승리 없이 3패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22.1이닝 동안에 34피안타, 19볼넷, 30자책, 12.09의 심각한 부진. 원정 12.09짜리 어떻게 믿어요? 사실 못 믿죠. 그리고 지금 양팀 불펜 흐름도 보이시나요? 자, 지금 양팀 불펜이 기아가 최근 5경기 22.2이닝 동안 8.87의 ERA, 그 다음에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 19.1이닝 동안 9.78의 ERA. 불펜이 역할이 전혀 안 돼요. 양현종도 불안한데 김노건도 불안하다. 양팀의 불펜까지도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양팀의 피딩까지 실책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NC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볼게요. 자, SSG랑 두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어제 우천 이슈로 인해서 그대로거든요. 미치 화이트와 최민석의 매치업인데 지금 두산은 문제가 뭐죠? 일단 직전 7연 패를 끊어내고 왔어요. 7연패. 7연패를 끊어내고 왔는데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진짜 키움 상대로 3대2로. 최근에 이 두산이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 지원이 2.00 득점.
리그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팀 타율도 동일 기간 2할 1푼 1리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가 타선에서의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경기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의지라든지 아니면 뭐 김재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수빈이라든지 얘들이 한 25일쯤부터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지금 일단 뭐 출루 자체도 안 되는 타선 사이클이 최저점에 내려와 있는 타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매치업 상대가 미치 화이트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 이제 152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스위퍼까지 최근에 커브의 밸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커브의 밸류가 높은 선수를 만났을 때는 또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경기당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미치 화이트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최민석이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투심에다가 체인지어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무빙볼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볼질이 좀 심하고 최근 커맨드가 흔들리는 빈도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원정에선 조금 더 커맨드가 흔들리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도 타격감이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9푼 7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10방. 이 평균 홈런 개수가 수직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평균 득점 지원이 6득점. 게다가 오늘 구장 자체도 랜더스피드라는 또 타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기 때문에 이 최민석이의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은 장타로 바로바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SSG가 확실하게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에서는 조금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SSG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LG랑 삼성 경기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조금 달았습니다. 토러스트와 이제 원테인의 매치업인데 인정하시나요? 자, 일단 LG의 선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커터, 커브, 포크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강한 구위, 뭐 커맨드에서 있어서도 능력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 시즌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은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다? 0.455. 좌타자를 만나서는 거의 출루 자체를 억제시키고 있다 보니까 좌타자 헌팅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삼성은 결국에 누가 해줘야 된다? 삼성은 결국에 뭐 김성윤이라든지 뭐 구자욱이라든지 디아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누구 있죠? 좌타 레인 뭐 유지혁이라든지 뭐 김영웅이라든지 결국에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 팀이 이 삼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토러스트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이 삼성이라는 팀 자체가 원정에서의 팀 OPS 값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자체를 조금 어렵게 풀고 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LG가 이제 불펜도 부진 구간 지나가면서 안정감 있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 자체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등판을 하면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실점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실점만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144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우한 피네스 피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이 페스볼이 9위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LG 상대로도 총 3게임 나와서 2승 챙겨갔었고요. 18이닝 동안 5자책 2.5의 ERA. 근데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LG가 최근에 타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9.4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동일기간 뭐 팀 타율이 3할 4푼, 그리고 이제 홈런도 지금 6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투수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토러스트를 전혀 공략 못할 것 같은 삼성과 원태인은 그래도 뭐 6이닝 이상은 던져주겠지만서도 한 2실점, 3실점은 가져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선발 싸움에서 L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최근에 부진이 시작이 되는 이 삼성과 LG의 불펜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봐요. 삼성이 폭발력을 보여줄 수가 조금 없는, 좀 애매해지는 잠실 구장이라는 점 역시도 LG에 대한 기대값을 올려준다고 봅니다. 종합해 보면은 LG가 승리 정도는 챙겨갈 것 같아요. LG 승에다가 8.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LG 승. 그 다음에 이제 8.5 언더 가능성.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롯데랑 키움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키움. 자, 어제 롯데가 이제 타선이 진짜 미친듯이 터져주고 왔거든요. 어제 총 28번의 출루를 가져갔었고, 홈런도 어제 3방이었나? 홈런도 3방이 나왔었고, 총 18득점을 만들어내고 왔어요, 롯데가. NC를 만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키움의 박정훈이 등판합니다. 145km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뭐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이 투심이라든지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볼진에 대한 리스크, 장타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수가 꽤나 많습니다. WHP가 0.66에다가 6점대의 ERA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지금 22.1인 동안 삼진을 단 7개밖에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볼넷을 14개 내주는 동안에 보통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볼게요. 이닝에 대한 이팅도 안 될 거고요. 안정감을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도 이제 불펜 구간도 서서히 다시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거슬리죠. 최근 5경기 16이닝 동안 5.06. 뭐 주승우도 빠져 있고요.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안 될 거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감보아가 등판을 하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느냐. 일단 감보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속은 나쁘지 않습니다. 152 정도 꾸준하게 찍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전체적인 스토프가 좋거든요. 특히나 이 감보아의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타자 헌팅.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0.571. 좌타자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결국에 키움 같은 경우에도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이용해줘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감보아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러 상대로도 약했었고
좌타자가 활약을 해주기에도 이 감보아의 이런 브레이킹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을 것 같다. 실제로 감보아는 이번 시즌 키움을 만났을 때 두 게임 나와서 2승 14이닝 동안 3피안타 2볼넷 무자책 아예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롯데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다시 5위 탈환했는데 지켜야죠. 간보가 나왔을 때 이겨야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다 봤고요. 일본 야구 쪽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도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요미우리랑 히로시마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히로.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요미우리가 1차전을 예상대로 잘 이겨내고 왔어요. 잘 이겨내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요코하마가 한신한테 깨지면서 지금 한 게임 차로 줄어들었거든요. 요코하마의 이제 게임 차이가. 오늘 이겨야죠, 그러면.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요미우리의 선발은 요코가와가 등판합니다.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스타프 자체가 워낙에 좋은 유형이고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 타격 사이클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OPS값, 기대값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요코가와에 대한 기대값이 뭐 최소한 5이닝 정도 1실점 이하 정도로는 막아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승조 자원들도 전부 다 투입이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투수에 대한 운영 자체는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히로시마의 선발은 모리가 등판을 하는데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투심,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져가는 유형이죠. 일단 무빙볼이 되게 좋거든요. 다만 이 친구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구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좀 잘 맞으면 장타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되게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있죠.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데 홈에서는 14번의 경기 가져가면서 85.2이닝 동안 22자책 2.31. 하지만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총 7번의 경기에서 36.1이닝 동안 24자책 5.94. 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구장도 어디죠? 오늘 구장도 도쿄돔이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좀 더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는 요미우리가 마진에 남겨줄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양팀의 지금 불펜 운영 흐름을 봤을 때 필승조가 총력전이 가능한 요미우리와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히로시마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점수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주니치랑 야쿠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야쿠르트. 자, 홈팀 주니치가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패죠, 지금?
4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1.8득점에 4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 대한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다.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득점에 대한 지원 야수들이 이런 타선에서의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1, 2까지 떨어져 있고요. 성구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출루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장타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이 오가와가 등판을 하거든요.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 스플릿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이제 제구 능력이 좋은 유형인데 최근에 구위도 괜찮고 커맨드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원정에서 얘는 더 강하거든요. 이번 시즌 오가와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이제 총 5게임을 가져가면서 31.2이닝 동안 6자책 1.71의 ERA. 오늘 구장이 어딥니까? 반테린 돔이라는 또 이제 투수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런 구장 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주니치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라든지 뭐 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오가와에 대한 기대값을 저는 최대한 높게 잡고 싶어요. 잘 던질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주니치의 선발은 오카다가 등판합니다. 오늘 주니치 불펜데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오프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4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뭐 전체적인 스토프도 좀 아쉽고 정타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은 유형이다 보니까 사실 뭐 2이닝, 3이닝 정도 막아줄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 실점을 안 주면서 막아줄 것 같진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주니치가 불펜에 대한 이런 또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뭐 야쿠르트가 선취점을 좀 뽑고 주니치가 따라가는 득점이 안 나와주면서 좀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가 최근에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뭐 오늘 선발도 좀 불안하고요, 사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한신이랑 요코하마 볼게요. 자, 원정팀 요코하마가 이제 6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왔어요. 장줄이 끊어지고 온 상황이고 이제 한번 제동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렸다 보니까 고점에서 유지 중이던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이렇게 장줄이 가져가고 있다가 한번 지고 나면은 그 다음 경기도 또 연패로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꽤나 많았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타카하시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쿼터,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로우존을 또 굉장히 잘 공략해주면서 뭐 땅볼 유도라든지 구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요코하마의 타선에서의 아쉬운 점이 뭐죠?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이번 시즌 요코하마의 팀 OPS가 추천 감사합니다. 0.609 리그 전체 몇위? 꼴찌입니다. 결국 저는 이 요코하마의 타선이 이 타카하시를 공략해낼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실점에 대한 억제를 가져가면서 뭐 큰 거 한 방, 뭐 장타를 노려주면서 가져오는 각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코하마의 선발은 다케다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뭐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좀 볼질이 있거든요. 특히나 원정을 떠났을 때 커맨드가 흔들리는 빈도수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또 만나는 상대가 한신이라는 이런 성구 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팀을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뭐 불펜 밸류도 명확하게 밸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펜 방어율 리그 전체 1위 팀과 리그 전체 12팀, 최근 5경기 0.56을 기록하고 있는 한신과 3.6을 기록하고 있는 요코하마. 게다가 오늘 뭐 홈에서 한신이 고시엔 구장에서 가져가는 이런 특성까지. 그래서 동기부여는 요코하마가 더 있죠. 한신은 지금 1위 확정한 상황이고 요코하마는 지금 요미우리랑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있지만 냉정하게 타카하시를 공략해줄 수 있을지, 한신 불펜을 공략해줄 수 있을지, 타케다가 생각보다 접전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신 승리 정도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적인 분석 멘트는 다 진행해 봤고요.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 자체가 뭐 마음에 드셨다든지 도움이 됐다든지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